어린 자녀들은 가급적 투표소에 동반하지 않는 게 안전하겠고요.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The way down can be as dangerous as the way up if not managed properly. 네, 뉴스탑10 오늘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확진자 수가 30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4월 1일 날 100명이 넘던 확진자 증가세가요. 점점 낮아져서 지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점을 삼고 있는 5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 지금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누적 완치자도 7,000명이 넘어서 거의 70%에 육박하는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숫자만 보고서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좀 벗어났다, 안정적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김강립 차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특히 국민들께서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신 결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박 교수님. 네. 정부의 발표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한 달째 이어지면서 이렇게 숫자가 급감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우선 효과가 당연히 있죠. 우리가 이제 1차로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됐던 게 지난달 22일부터 이제 5일날 끝났고, 이번 5일부터 이제 19일까지 연기를 하는 건데,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건 간단한 게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인위적으로 좀 덜 만나게 하시거나, 특히 이제 공공장소 같은 경우에는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사람들끼리 접촉을 덜 하게 되면 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펙트 오브 소셜 디스턴싱 해가지고 실제로 저렇게 숫자가 급감하게 된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의료시설에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내일이 부활절이고요. 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끝났다 아니면 많이 안정적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사전투표가 끝났고요. 조금 전에. 그다음에 기독교 부활절이 있고 4월 15일 총선 때까지니까 이때까지는 그닥 이렇게 안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인가요? 어느 한 의사협회에서 이게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 여러 가지 물론 거리두기의 영향도 있겠지만 조사 자체를 덜 하기 때문이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네, 권준욱 본부장이 오늘 아까 브리핑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의사분께서 저도 내용을 다 봤어요. 그 방역 대응 지침에 보면 의사들이 환자를 볼 때 기존에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서 어느 에서 왔던지 관계없이 볼 수 있으면 진단을 하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칠판 방역 지침의 3월 6일자에 보면은 거기에 원인 미상 폐렴 등이라는 표현을 추가로 넣었어요. 넣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원인 미상 폐렴으로 좀 더 협의적으로 내용이 됐으니 기존의 의사들이 환자를 막 많이 보던 거를 좀 줄어든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 권준욱 본부장도 얘기했지만 예로서 등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이지 그게 환자를 덜 보게 하라는, 그러니까 진단을 덜 하게 하라는 게 아니었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양쪽에 그 의사분하고 이 본부장 이쪽하고는 좀 정부 쪽하고는 좀 내용이 좀 상반된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지난번에 한 차례 연기를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을 하면서 50명, 그러니까 확진자 수 추가가 된 게 50명 밑으로 떨어지면 개학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은혜 부총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50명 밑으로 떨어지면 그게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그러니까 학교에 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한 사나흘째 50명 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50명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오늘도 지금 30명 정도가 확진이 됐는데 이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해외에서 12명이 오셨고 국내에서는 18명에서 지금 현재 뭐 30명, 40명 되는 게 국내 숫자만 보면 이미 이제 10단위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산발적인 요인이 됐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싱가포르에서도 이런 게 나타났는데 싱가포르는 계약을 3월 23일 날 했다가 4월 초에 취소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도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 제가 보건복지부에 있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라는 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아이들이 이게 수평적으로 가다가 계약을 하게 되면 인플루엔자 숫자가 이렇게 5, 6월까지 쭉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모여서 바이러스를 교환하고 그 바이러스가 안 좋은 얘기지만 다시 집으로 와서 가족을 감염시키는 이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도 23일 계약을 했는데 이제 이른바 좀 장담 비슷하게 보건당국에서 했는데 유치원에서 집단 감염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재택으로 하자고 했는데 우리도 지금 이 50 숫자만 갖고 얽매여서 이 강한 뭐 어떤 자신감을 갖고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특히 이제 국민들의 어떤 우리 심리를 고려하면 계약했는데 당국 믿고 했는데 이게 바이러스가 확산이 됐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이들이 안타까운 상황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폭발력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누리꾼들의 한번 반응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확진자 하루에 49명일 때 학교 보낸 뒤에 2주 지나서 10배가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댓글부터 공부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이런 댓글. 그리고 만약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학교에서 나오면 그 아이들이 2주 격리를 해야 하는데 그 어린이가 받을 상처 아마 굉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시기상조입니다. 라는 주장이 많았고요. 그리고 학교를 보내자는 의견도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교민 좀 외국에서 좀 그만 좀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숫자가 더 많이 떨어지면 학교에 좀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아이들도 또 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들다. 이런 반응까지 네티즌 반응들이 여러 가지로 갈렸습니다. 자, 숫자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자가격리 중이거나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 환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적용할 예정이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 시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자, 최 교수님, 저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최근에 사례가 많이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온 20대 여성이 커피숍을 막 돌아다니는 바람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학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는 음성이 나왔어요. 그때는 음성이 나왔는데 문제는 3월 24일 미국에서 입국했을 때는 검사를 받는데 음성이 나왔는데 그 뒤에 기내에서 직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고 나중에 확진 판정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게 4월 4일인데 그 이후에도 돌아다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3월 24일, 4월 4일 날 돌아다니는 건 그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그건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4일 이후에도 보면 고깃집, 돈가스집, 스타벅스 이런 데를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거는 자가격리 위반이죠. 그런 사례가 이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도 여러 번 적발이 됐고요. 휴대전화를 놓고 밖에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국민들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은요. 어려움을 참고서 2주 동안 집에 참고 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몇몇의 일탈행위들이 결국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또 우리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해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국무총리도 아까 밝혔습니다만 안심밴드라고 그래서 손목에 차는 밴드를 착용하지 이것도 사실은요 엄청나게 뒤로 물러선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부착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다가 인권 침해 문제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 그러면 위반자에 한해서만 하자. 왜냐하면 그건 좀 논란이 적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발표도 나왔습니다만
이걸 동의를 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이 현재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동의를 얻지 않고 했을 때 법적으로 충돌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실효성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동의를 안 해버리면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도입한 취지 자체를 이룰 수 있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이게 만약에 자가격리를 위반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고발을 하고 그게 판결이 나와야지만 전자발찌를 채우든 여러 가지 그 족쇄를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확정 판정이 나기 전에는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사실은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 전자 팔찌나 이런 걸 채울 법이 지금 마련되는 건 아니에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동의를 하면, 그러니까 법에 근거 없더라도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자가격리자라고 할 때, 그럼 뭐 저도 좋고 정부도 좋고 그냥 채워주세요.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동의하지 않았을 때 강제로 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성범죄자한테 전자 발찌를 채웁니다. 성범죄자 중에서 그 발찌 차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거는 법에 근거가 있는 거고 그리고 판결에서 전자 발찌 명령이 나오면 그것대로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피고인들이 이제 동의하지 않더라도 출감 이후에. 그런데 이 지금 저 자가격리자에 대한 이 전자 팔찌나 이런 안심밴드인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동의하면 할 수 있으나 싫은데요? 제가 왜요? 라고 하면 강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가격리 지침이 떨어지면 잘 지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